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RH코리아에서 나온 인류사의 주인공을 바꿀 생각의 이동, 대전환이 온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RH코리아의 허락을 받아 대전환이 온다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생소하게 느껴지던 비대면이라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외적인 생활 패턴이 바뀐 만큼 내면의 인간성 역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아시아계를 밀쳐 쓰러뜨리고 구타하거나 침을 뱉거나 인종차별적인 말을 퍼붓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19세 청년에게 맞아 사망한 84세 아시아계 할아버지도 있었으며, 모르는 남성 2명이 뺨을 때리고 입은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은 89세 할머니의 사례가 그 예시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았고, 그 결과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확실한 사건만 110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증오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검찰이 제시한 이번 아시아계 관련 증오 범죄의 기준은 피해자가 아시아계였기 때문에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과 장소에 다른 인종의 사람이 있었어도 사건이 일어났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결국 정확하게 아시아계 증오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까다로운 잣대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도 110건에 달했으며, 사건 모두 가해자들은 아시아계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오 범죄의 불똥이 한인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편의점에서 24세 흑인 남성은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쇠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막대기로 냉장고와 테이블을 부수며 욕설과 함께 중국인들아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싶을 듯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아시아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피해로 고통을 겪어온 흑인들도 상당수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간 흑인들이 주장해온 인종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분노와 증오라는 감정에 휩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매운동 같은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이유로도 동양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오 범죄가 중국과 무관한 애꿎은 한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공격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 증오 공격에 타겟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AAPI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각 주의회 선거에 출마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최소 158명으로 2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선거에서도 역대 최다인 4명의 한국계 하원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여전히 정치 세력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다른 인종 그룹들과 달리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득 격차도 가장 크고 공화당, 민주당 어느 한쪽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계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인도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등 아시아계 내부에서도 민족별로 전혀 다른 정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기에는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계 미국인들이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 얼마 전 CNN에서 미국계 아시아계 혐오 문제를 주제로 한국계 미국인인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 CNN은 김 의원과 스틸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인종차별에 맞서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계 스틸 의원은 최근 KT 포터 하원 의원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표했으며 아시아계 증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계 의원들이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국계 스타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샌드라 오, 데니얼 데킴, 스티븐 연, 아쿠아피나 등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스타들은 증오 범죄를 멈춰라 라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미국 내 아시아계 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샌드라 오는 지난 20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에 등장해 확성기를 직접 움켜쥐고 감동적인 연설을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시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아시아계의 단결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화 미나리를 통해 미국 배우조합 여우조연상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시안 증오 범죄 사건을 화두로 올렸는데요. 배우 윤여정 씨는 미국 매체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LA에 거주 중인 한국계 미국인인 아들들이 오스카 시상식을 위해 미국에 가려는 나를 걱정하고 있다. 아들들이 길거리에서 어머니가 증오 범죄로 인해 다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증오 범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발언은 분명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한류 스타들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자 헐리우드 스타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와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이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요. 기네스 펠트로와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에 스탑 아시안 헤이트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미국 내 한인들을 중심으로 아시아계의 세력 결집이 추진되고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에 호응하면서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의 팀 휴먼이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특성상 공동체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 역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정치 세력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계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증오 범죄,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아시아계의 정치 세력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결국 감염병 사태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개인주의에서 다시 집단주의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적인 미디어 이론가이자 디지털 경제 전문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최근 대전환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역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즉 공동체에 대한 집단 감수성이 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는 개인주의화되어 가던 인류의 사고 흐름이 다시 집단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사례와 공감이 가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그는 이러한 흐름을 인류가 더 큰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팀 휴먼이라는 하나의 큰 팀이 되어서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진화론적으로 변화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대전환이 온다 책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화란 동료들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동료와 어울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목표일지도 모른다. 각종 무인화 기술, 제멋대로 가는 시장, 무기가 되어버린 미디어, 이미 문명 사회는 전복된 듯하다. 문명 자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집단적 의지나 협력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이 길밖에 없는 걸까? 지금 우리가 이런 궁지에 처한 것은 교육, 종교, 시민생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술과 시장 주요 문화적 제도 속에 반인간적 어젠다가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이다. 이 어젠다는 서로 이어주어야 할 도구들을 고립과 억압의 수단으로 바꿔버렸다. 이 궁지를 탈출하기 위한 첫 단계는 인간됨이 팀 스포츠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우리를 화합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성을 고양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은 모두 우리를 덜 인간답게 만들고 집단의 의지를 발휘하기 힘들게 만든다. 우리는 사회의 교류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잡고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끌어낸다. 이는 고색창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그대로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때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예컨대 식량을 찾거나 싸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친다. 하지만 친목과 소통 그 자체가 목적일 때도 있다. 라포트,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신뢰감 등이 쌓여 형성되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인간의 어젠다를 다시 점검할 때다. 이는 우리가 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가 개별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한 팀이다. 인간이라는 팀 휴먼 말이다. 2장 사회적 동물, 인류 진화의 비밀, 모방. 자연은 사회적 동물에게 유리하다. 만약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진화된 종이라면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사회와 방식을 가장 발전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경쟁이 진화를 일으킨다는 신화를 그대로 믿고 있다. 적자 생존이라고 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생물은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를 상대로 투쟁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한 종만이 살아남아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를 넘겨주고 약한 종은 패배하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 그러나 혹시 진화가 경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경쟁이지 개체 사이의 경쟁은 아니다. 게다가 수많은 돌연변이는 비슷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여러 종에게 다 같이 도움이 된다. 그들 사이에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무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나 그 모습을 쉽사리 듣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건강한 숲에서는 버섯을 비롯한 균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나무들의 근계를 서로 이어준다. 이렇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덕분에 나무들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원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여름날 키 작은 상록수들은 키 큰 나무들의 그림자에 가려진다. 빛이 닿지 않아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 키 작은 상록수들은 균류를 통해 필요 영양분을 얻는다. 키 큰 나무들은 나눠줄 만큼 충분한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진 동료들에게 영양분을 보내준다. 겨울이 되면 키 큰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때가 되면 반대로 햇빛에 노출된 상록수들이 남은 영양분을 잎에 떨어진 공동체 일원들에게 보내준다. 그러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숲속의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나무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 서로 협업한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현 시점이 인간이라는 종에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인간을 내적, 외적으로 모두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화되던 인간은 다시 공동체를 통한 집단주의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집단이 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주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단에 대한 과도한 충성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불러왔고 집단 애국주의는 독일의 나치당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집단주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가진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최악 또는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담긴 RH 코리아에서 나온 대전환이 온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